겁니다. 높은 매출보다는 높은 순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저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초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매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월 매출이 2천만 원 나오는 매장도 있고 1,000만 원 나오는 매장도 있고 500만 원 밖에 안 나오는 매장도 있고 다양한 매장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결국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이 가게를 하는 이유가 높은 매출,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매출보다 더 중요한 게 순수익인데 어떻게 하면은 순수익이 높은 매장을 만들 것인가. 이미 오픈하신 분들은 열심히 운영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매출을 높여야 되지만, 예비 창업자분들, 지금 스터디 카페를 고민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은 좀 더 높은 순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분들 상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본사에서는 우리 H집 2천만 원 나왔습니다. 어떤 데는 1,500 찍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1,500 찍었는데 월세가 600이고 고정비가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나간다. 의미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1,500 찍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좌석이 120개야. 그러면은 1,500은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좌석이 40평대, 50평대인데 1,800, 1,600 찍었다. 그러면 우아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요소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제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지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즘에 저한테 메일로 주시는 분들이나 저랑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A라는 요즘에 프랜차이즈가 유튜브 방송을 많이 하던데 요즘에 프랜차이즈도 대부분 유튜브를 운영하니까 이 프랜차이즈 어떠냐, 검증을 좀 해달라, 평가를 좀 해달라, 이 견적이 맞는 건가, 저 상담을 받아왔는데 해도 될까, 이런 문의가 상당히 특정한 프랜차이즈에서 문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평가를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제가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이 부분은 저랑 맞고요, 이 부분은 이래서 아니고요, 저래서 틀렸고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왜냐하면은 스터디 카페 산업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세우는 전략,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그런 것들이 좀 다르다일 뿐이지 뭐가 맞고 뭐가 틀렸고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유튜브, 제 많은 스터디 카페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만 가지고 가시고 틀렸다 생각하시는 거는 버리고 오시면 되는 겁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의 이야기에 공감 가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저랑 생각이 다른 부분도 있고 저렇게 얘기하면 점주들이 좀 혼란스러울 건데 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다른 점을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비 창업자분들의 손님은, 고객은 여러분들 상권에 있는, 제 상권에 있는 고등학생과 공시생이잖아요. 하지만 프랜차이즈 본사의 손님과 고객은 여러분들이라는 거, 우리라는 거, 한 명이라도 더 가맹사업을 늘리고 계약을 해야지만이 그분들이 돈을 벌고 생계를 유지하는 거잖아요. 저희처럼 자본주의 사회니까 당연한 겁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다른 거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는 손님들은 고등학생과 공시생을 상대로 이야기를 하지만 본사들은 역시 우리를 대상으로 이야기하는구나, 고객이 다르다, 타겟팅 포인트가 다르다는 거, 그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모든 본사들이나 또 비슷하겠지만 일단 그 이야기는 따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본론 들어가서 매출, 순수익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결론적으로 저는 이 공간 임대업이잖아요. 그러면은 좀 더 좋은 가격에 결국 좋은 가치와 서비스를 제공해서 높은 객단가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유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들어갈 때부터 주구장창 10만원 할인 이벤트에서 10만원짜리 11만원짜리 많이 팔하고 고생해봤자 매출 1,500, 평소에 따라 다르겠지만 1,800, 근데 월세는 500이야. 그러면은 좀 쉽지 않잖아요. 부산의 동네나 송파, 잠실 이런 데처럼 17만원, 18만원 받기에도 무턱대고 그렇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창업하기 전이에요. 중요하게 생각한 두 가지가, 첫 번째, 우리 상권 분석을 하실 거잖아요. 본사에서 해줄 수도 있고, 개인으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하셔야 되고, 상권 분석, 이거 무턱대고 그냥 주거인구가 어떻고, 유동인구가 요일별로 어떻고, 시간대별로 어떻고, 학교가 몇 개 있고, 세대수가 10,000세대다, 5,000세대다, 당연히 보셔야 되고요.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똑같이 중요하게 보여야 될 게, 주변에 내가 들어가고자 하는 상권에 스터디 카페가 몇 개 있고, 저는 많으면 좋다고 생각해요. 절대적인 수요는 안 봐도 되니까. 그 한 7, 8개 되는 정도 스터디 카페가 어떤 스터디 카페들이 포진되어 있느냐,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느냐, B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느냐, 뭐 프리미엄 독서실이 있느냐,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프랜차이즈가 5년 전에 오픈했던 매장인지, 이 프랜차이즈마다 시설과 퀄리티와 가구와 전략이 다 다르니까요. 그래서 A라는 프랜차이즈가 있던데, 저 프랜차이즈는 제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몇 개는 제껴도 될 만한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대신에 제낄 거면 내가 좋게 들어가야 되겠죠, 걔들보다는.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들이 어떤 스터디 카페가 포진되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오픈했는지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게 그들의 객단가가 얼마인지도 다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유형의 스터디 카페들이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스터디 카페가 그 상권 10개 있으면 여기 한 서너 개는 잘 될 거거든요. 뭐 한두 개는 정말 잘 될 거고, 나머지 것들은 좀 그냥 비리비리할 거고, 스터디 카페는 학생들이 골라가기 때문에 뭐 가깝다고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정말 잘 되고 있는 데만 가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발품 팔아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주변의 객단가가 뭐 10만 원대다, 내가 18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송파 잠실처럼 17만 원 받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들의 월세도 비쌀 거예요. 거기는 내 월세도 좀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로 보셨을 때 상권 분석할 때 주구장창 인구나 보지 마시고요. 주변 스터디 카페를 면밀히 분석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가 주변을 봤으면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이 주변 스터디 카페들 분석해보고 객단가를 보니까, 그리고 거기에 상권 형성되어 있는 월세를 감안해 보니까 나는 최소한 13만원, 14만원 받아야 되겠다. 얘들이 12만원 정도 받고 있으면 내가 이런 전략을 짜서 이렇게 운영하고 이런 프랜차이즈와 손을 잡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퀄리티로 하면은 될 것 같다. 이런 감이 쓰거든요. 감을 세우셔야 돼요. 상권 분석을 하고 상권 정보를 쫙 해보니까 이제는 내가 이 프랜차이즈로 하면 되겠다. 이 정도 금액을 투자하면 되겠다. 월세가 이 정도고 주변에 이렇게 받고 쟤들이 저거밖에 안 되니까 나는 이 정도 수준의 프랜차이즈를 해도 되겠다. 안 되겠다. 뭐 내가 개인으로 해도 되겠다, 이게 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저는 물어봐요. 저한테 상담을 하시면 투자금이 얼마 있느냐, 어느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느냐, 왜 하려고 하느냐, 순수익 어느 정도 원하시냐, 회수 기간, 회수율 어느 정도냐, 이거 다 물어보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이 상권에 들어가야 되고, 이 상권 들어가면 안 되고, 이 프랜차이즈 하면 안 되고, 이 정도 금액 투자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산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로 갔으면 최소한 14만 원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금이 비싸기 때문에. 이런 데는 저 프랜차이즈를 하면은 12, 3만 원 받아도 되는데 이쪽 주변에서 경쟁이 좀 딸릴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쓰잖아요. 그래서 객단가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발품 파셔가지고 상권 분석할 때 면밀히 하시고, 내가 프랜차이즈 많이 상담해 보셔가지고 그들의 전략이 뭔지, 그들의 전략이 우리 손님들한테 전략이지 나한테 쓰는 전략을 들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좋은 가치를 제공할 것이냐, 결국 시설 사업이고 공간 임대업이기 때문에 어떤 공간을 손님들이 좋아할까, 어떤 공간을 내가 만들면은 좋은 서비스와 좋은 가치, 손님들이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게 쓸 거예요. 그래서 월세가 비싸면은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뭐 싸게 해서 박리담회로 하자는 프랜차이즈도 있더라고요, 전략이. 그러면은 콩나물 시루처럼 빡빡하게 막 만들어가지고 막 대기 명단 이름 적어가면서까지 해야 되고, 그러면은 손님들이 사용할 수 있는 인당 제공되는 평수, 이게 이 스터디 카페가 아무리 회전율로 승부하지만 평수, 결국 책상 수 대비 매출의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정도 매출의 한계가 오고 회원수가 차면은 여러분들이 당일권과 기간권 판매를 중지해야 될 때가 올 겁니다. 그거 중지 안 하면 손님들의 만족도는 뚝뚝 떨어지고 다음부터는 거기에 얼씬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험기간에 잘 관리하라는 게 그겁니다. 또 시험기간 매출하고 비시험기간 아닌 시험기간, 시험기간 끝났다고 매출이 반토막 나고 그러면 그 매장 뭔가 문제가 있는 매장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좀 어느 정도 많이 차이 안 나게끔 꾸준히 유지해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첫 번째, 주변 환경 잘 살피고 상권 분석 잘 하시고 내가 어떻게 들어가면 되는지를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높은 객단가 무작정 높을 필요도 없고요. 좀 좋은 순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높은 매출보다는 높은 순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바로 저는 객단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도 제 개인적인, 망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정보를 버릴 거 버리고 흡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초짜 프로.